자, 첫 번째 주제 보시면요. 끝없이 오르는 2차 전지 어디가 끝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다들 아마 이 얘기에 공감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2차 전지 섹터의 정말 초강세. 앞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야, 에코프로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이런 얘기도 좀 했었는데 최근 흐름 보면 오늘 물론 조금 밀린 감이 있긴 하지만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상당히라는 표현도 좀 아쉽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었는데 2차 전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차익 실현 가야 될지 이게 고점인 거 참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답이 없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재밌게 우리는 위클리 투자 노트는 이제 좀 재밌게 표현을 하면서 시장을 좀 보고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좀 네. 웃으면서 얘기를 하자면 더 갑니다. 더 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에코프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오늘 이제 차트를 이렇게 잠깐 보면 어제 오늘 이제 좀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단기간으로 보신다면 저 보면서 좀 어지러운데요? 부럽죠. 저렇게 올라갈 수 우리도 있을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이게 바쁘지만 않으면 와 이럴 텐데 어쨌든 지금을 보면은 완벽한 교과서적인 차트만 갖고 이제 논하자면 아주 급등주의 그 전형적인 그 흐름처럼 보이지만 네. 자 일단은 이거를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상담도 많이 받아요. 네, 그렇죠. 네, 자기 15만 원에 샀는데 한 3배인데. 원래는 예전 같으면 거의 삼성전자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요즘엔 에코프로 먼저 보시는 것 지금 같아요. 시장이 안 좋아도 야 오늘 에코프로 어때? 에코프로 버티면 지수 그래도 덜 밀릴 거야. 이럴 정도로 이제 에코프로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주제를 갖고 좀 하려고 그랬더니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또 빠졌어요. 맞아요. 그럼 또 왜 빠지냐고 물어보죠. 그 왜 빠진다는 거는 이제 욕심이 좀 여기까지 와 있는데 팔기는 싫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고점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가 네. 이제 산업의 미래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얼만큼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됐고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됐는지를 좀 보면 네. 이 에코프로 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네. 전지의 다양한 활용성까지 해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 가장 궁금한 점은 역시 이거 고점 맞나? 바로 이런 이야기일 텐데 그것보다도 이 산업의 미래를 정확히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 좀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지금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시는 게 전기차세요? 전기차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아직 아니죠. 저도 네네. 아니에요. 예. 네. 저희 집에도 저희 동생들까지 해서 집에 양집안에 한 5대, 6대 있는데 전기차 아직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는 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얘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률을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전망이 어떨지 당연히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제 소견이 아니라 이제 골드만삭스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이제 좀 리포트 낸 게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좀 참고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시장 점유율 전망 예상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네. 한 2035년 40년을 이제 거의 정점, 그러니까 지금의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네. 전기차로 바꾸는데 거의 의미 있는 폭발적인 성장의 정점을 찍는 데가 한 35년, 40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프 설정만 봐도 한 2025년 조기 무렵부터 확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EU가 100%로 이제 EU에 있는 나라들이 100%가 달성이 될 때가 아마 2040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예. 그 기준이 됐을 때 이제 EU가 100%였을 때 전 세계는 61%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앞으로 한 17년, 거의 한 20년, 근 20년이 네.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그때 되면 이제 85%고, 네. 일본이 80%고, 중국이 우리보다 좀 늦다고 생각하는 중국도 그때는 70% 가까이 된대요. 글로벌 기준보다 높게. 네. 그래서 전망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서운하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전기차 그런 보급률을 알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지금 20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막 유행처럼
뭐 이제 TV에서 스타들도 타고 나오고 막 그렇죠. 테슬라 막 나오면서 첨단적 그런 이미지가 나오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가 많이 보였지만 점유율이 2%였답니다. 아, 정말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현재 네. 10%래요. 10%. 네. 10대 중에 한 대 정도. 네. 자, 이렇게 하면 좀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예.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산수, 예, 우리 조카한테 말하듯이 말하자면, 2년 전에 2%였는데 지금 5배 올랐잖아요. 네. 에코프로가 2년 전에 얼마였는데, 아. 지금 몇 배 올랐는지. 이걸 보면 되죠. 그리고 지금 10%인데, 예, 앞으로 한 20년 후에 6배 정도가 올라간대요. 네. 자, 그럼 제가 재밌게 여러분들께 주말에 웃으시라고. 네, 7배 올라가겠죠. 아, 주가가.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네. 예, 이렇게 계속 성장을 이제 비슷하게 해왔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 성장의 그 가능성, 범위를 보고 예상을 한다면 아직까지도 지금 10%잖아요. 네. 걸음마 단계를 이제 막, 네, 우리가 저번에 아가방 얘기도 했지만, 예.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거. 이게 뭐냐면 전기차가 혼자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제가 저번에도 잠깐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카트 수준, 뭐 스포츠카를 만드는 수준도 있는데 그때 너무 빨리 나온 거죠. 네,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잘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뭐 사회적인 문제도 좀 있고 그런데 이 메이저 업체들이 있어요. 기득권을 가진 뭐 GM이니 현대차니 네, 뭐 이런 다양한 메이저들이 공룡들이 있는데 이 공룡들이 가만히 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멸망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정말 공룡처럼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네들도 변화의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지금 거의 한 15년 동안 네, 지나가면서 네, 앞으로 미래를 개척할 그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다 돼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이제 이게 준비가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테슬라처럼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특출난 회사 빼고는 네. 예, 어차피 현대차, GM, 포드 이런 메이저들이 이거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유럽은 다 폭스바겐이 좀 많이 차지를 하는데 네, 이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럼 10%다. 예. 그럼 뒤를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 보면 이게 제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전망,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전기차 그리고 판매량 전망 자체도 아까 점유율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네.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2040년에 판매량이 그러니까 신규 새로운 차겠죠. 한 61%가 다 전기차일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진국도 80% 이상은 다 이제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책, 탄소를 이제 감축한다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런 쪽 정책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그런 쪽에서는 좀 제일 먼저 앞서가는데 그래서 아마 유럽이 제일 먼저 100%를 달성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쯤 판매량이 한 60%까지 가는 것도 아마 고 2040년 전후가 될 거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멀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그리고 앞서 간단히 좀 언급해 주셨던 내용도 있는데, 중국의 배터리 2차 산업, 2차 전지 관련된 쪽이 생각보다 좀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배터리 관련해서 음극재, 양극재 뭐 이런 것들 다 중국이 지금 1위입니까? 네, 지금 그 얘기와 이제 판매량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네네. 지금 현재는 판매량 자체에서는 중국이 1등입니다. 판매량 네네. 양으로 치면. 뭐 차에 좋고 나쁘고 대형 소형을 다 떠나서 시장 자체도 네. 크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 네, 1등은 중국이 할 거다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한 30년쯤 되면은 이제 중국이 좀 처지는 쪽으로 가는 거고 EU가 이제 유럽이 2등에서 30년부터 1등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시장 전망 자체는 커지는 건 맞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들어가는 그 뭐 음극재, 뭐 네. 양극재 이런 소재들. 네, 그런 소재 분야가 좀 중요한데 그런 이 배터리 관련해서 국가별 배터리 생산 점유율을 좀 이렇게 도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 예. 그냥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아, 지금.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SK온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그러지만 그 NCN이라고 하는 네네. 그쪽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원자재는 다 중국이래요. 그래서 어제 그 유럽에서 발표한 뭐 그 유럽판 IRA법에도 이제 있고 우리나라가 좀 약간 거기를 좀 경계감을 갖고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만
유럽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90%가 다 중국이래요. 아, 압도적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면은 조금 고민거리는 됩니다. 앞으로 이제 성장 산업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약간의 고민?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닌데. 그리고 그런 사실 생각도 또 드네요. 이런 점도 있어요. 그 점유율 전망 그리고 판매량 전망 자체는 당연히 시장이 커지면서 늘어날 테지만 시장의 성장률만 보게 되면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장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폭발적으로 계속 뭐 50% 60% 이렇게 가긴 하지만 네. 평균으로 보면은 이제 연간 32% 정도 예,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30년 그쯤부터는 이제 좀 하방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도 네,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성장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어쩌면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는 얘기도 이제 아하. 예, 있는데 계속 전망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 정책도 이게 제때제때 될 거란 예상은 아직은 뭐 확실하게 담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또 중간에 지정학적 리스크 생겨버리면 또 이렇게 원자재 수입 금지 하다 보면 네. 잠깐 멈추는 게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성장한다는 거 아직 뭐 정말 걸음마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 뭐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의 이제 차트를 보고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온 2차 전지 관련 뭐 소재부터 뭐 제조하는 것까지 다 공정 그 장비하는 데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이렇게 너무 올라왔죠? 그럼 네. 쉬겠죠. 네. 그러니까 쉬었다가 또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네. 네, 재밌게 갑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자,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이 자체 주목하기보다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산업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시기 자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여력이 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분석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전기차 복을 더 빠르게 좀 늘리기 위한 앞으로 전기차의 이 과제는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과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걸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운전하시는데도 안 타는 이유가 있고 네. 네,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도 좀. 쉬운 게 없어서 그래. 쉬운 게. 그게 뭐냐면 충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쉽게 들자면 네. 주유소에 가서 뭐 기름 한번 넣고 뭐 결제하고 그러는데 5분 남짓 걸리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렇게 충전에 대한 시간이 그냥 오늘 하루 다 쓰고 와서 집에 앞에다가 자면서 핸드폰에 충전시키듯이 전기를 꽂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 충전에 대한 불편이 해소가 돼야 되고요. 일단 인프라적인 네.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뭐 주유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소도 많아야 네네네. 되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은 뭐 테슬라나 뭐 현대차나 좀 오래 가는 거를 좀 서로 경쟁하고만 있습니다. 뭐 400km, 뭐 300몇 km 뭐 이러는데 실제로 뭐 에어컨 켜고 도로 환경 다 악천후에서도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 향상에 대한 기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뭐 잠깐 소개해드렸던 회사도 있지만 그렇게 뭐 30% 연료 효율을 높이는 것들 이런 장치들이 좀 개발돼야 되고 시스템 회사들도 또 이렇게 동조화돼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또 가벼워야 된다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시스템이라고 해야죠. 네. 차에 이제 좀 편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공조 시스템부터 해서 사람이 차를 그냥 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서 또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고급차 수준으로 또 올라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의 가격이 40%가 배터리가 차지한대요. 맞습니다. 압도적이죠. 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도권이 가격 결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터리 회사에 좀 있는데 이게 좀 대중화돼야 되는 그런 단계. 그러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많이 이걸 사게 되면 그렇게 이제 떨어지겠지만 자원은 또 한정적이고 또 네. 자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각자의 나라에서 다 나는 게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이제 국가 정책하고 이게 또 많이 가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다 같이 통일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좀 약간의 뭐 고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이슈거리들이 좀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거라고 좀 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보급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과제들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 싶긴 한데 이쪽의 과제는 또 없겠습니까? 네, 이제 이 과제는 뭐 우리보다도 네. 뭐 그 회사에서 다 잘 하겠지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5년 전에 이미 만들 수 있었는데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1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잠깐 뭐 디자인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했지만 현대차가 새롭게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현대차가 새롭게 재도약을 하면서 뭐 모빌리티 회사로 가겠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내연기관을 이제는 좀 뒤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 업체들이 산업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최적화된 우리 일상 라이프에 최적화된 자동차로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좀 파트너십으로 오는 그런 부품 회사들 똑같이 전기차로 이제 부품이 변환이 되는 그런 과제들이 이제 좀 남아 있죠. 전기차 그리고 또 뭐 수소차 이렇게 약간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그런 자동차 관련 부품사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관련 부품사로 이제 좀 혁신이 좀 필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이 투자자 분들에게 조언할 만한 어떤 대응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 한마디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목표가를 뭐 에코프로든 뭐든 원하시겠지만 네. 이 시간은 그런 게 아니고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간단한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진짜 포니 자동차 하나 동네 한두 대밖에 없는 저는 시골 살았는데 그거를 그때와 지금 다르게 자동차 1000만 대 뭐 각 집에 한두 대가 있게 생겼고 이런 세상이 온 것처럼 앞으로 이런 게 다시 한번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이 이 성장 산업에서 이 종목 정말 꼭 필요한 내 종목이구나. 이 회사는 이런 생각이라면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산업의 성장의 그 퍼센트를 보면서 그 요율대로 한번 천천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등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산 네. 좋아하세요? 저는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내려올 거 왜 올라가 이런 주의인데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간다면 중간에 잠깐 쉬는 구간이 있어요. 네. 자,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중간에 쉬었다가 확 미끄러져서 계곡도 구경하다 올라오는 네.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성장을 본인이 스스로 해안을 갖고 식견을 갖고 좀 딱 이거는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면은 일일비하지 말고 천천히. 그게 이제 뭐 워렌 버핏처럼 나는 투자가다 이러는 거지. 트레이더가 될 거라면 지금 불안불안한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면 차익 실현하시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면 천천히 보는 거고 본업에서 또 열심히 집중하면 되겠죠. 그래서 긴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아직 정상이 보이지도 않는다가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첫 번째 소식으로 꼽아봤고요.